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의 이상 증상으로 여기저기 지인분들께 연락을 취하셨고 그 와중에 꾸민걸 PC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총 PC 3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2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패스를 하고 군대 가기 전에 구매하신 PC라고 합니다. 전역을 하고 분가를 하면서 이 PC를 부모님 댁에 드렸는데 이상이 있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영상 말미에는 그 2번째 PC 어떻게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영상 말미에 어떻게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겠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객님의 경우는 서든어택을 주로 하시고 이상 증상은 바로 컴퓨터를 켜면 돌다가 꺼지고를 반복한다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어도 게임을 다운받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 게임 중 튕기거나 끊기는 증상이 반복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PC를 켜면 PC는 켜지기는 하는데 돌다가 꺼지고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메모리 자체 불량 혹은 접촉 불량입니다. 두 번째가 메인보드, 메모리가 꽂아지는 부분이죠. 메모리 슬롯 혹은 메인보드 자체 불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픽카드 불량. 네 번째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불안정적인 전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케이스에 보면 리셋 스위치랑 전원 스위치 있잖아요. 이거의 불량 때문에도 생겨난 경우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CPU 불량입니다. CPU 불량은 아무래도 조금 발생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고장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빈도수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명의,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를 하더라도 청진기를 한번 대봐야 명확한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PC는 화면까지 출력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생겨났던 불편함을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 초기화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결함이 있는 상태라면 그 문제는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배제를 해가면서 문제점을 찾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의 하드웨어의 결함은 아주 스탠다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제 하나씩 빼면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 중인 PC가 이러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대를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가 이 하얀색 PC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따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리는 그 업그레이드가 조금 필요한 PC가 있었고 세 번째는 노트북이었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병수리로 해결이 됐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신 본체이고요. 일단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군대를 가시기 전에 이제 PC를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후면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찍는 경우도 있지만 꾸민거 PC에서 수리를 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진단 수리 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수리를 하셨는지를 제가 다 알 수 있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수리에 대한 방향도 제가 제시할 수 있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이 PC에 대한 제가 첫 인상이 뭐냐면 내부를 열어봤을 때 그래도 탄탄하게 잘 조립을 하셨다. 그냥 좋은 부품을 위주로 써서 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냥 일반 SSD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다 좋은 부품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쿨러도 서머랩 뭐 괜찮은 거 쓰셨고, 그래픽 카드는 이제 갤럭시 이제 106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돌다 꺼지고 반복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메모리 접촉 불량, 자체 불량 혹은 접촉 불량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한번 뜯어봐서 이 메모리에 대한 상태를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칩 부분들이 한번 집에서 자가적으로 지우개로 닦으시다가 이게 다 벗겨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타거나 아니면 이 금속이 아예 훼손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컴퓨터 이상 증상으로 주변 지인한테 연락을 하셔서
야, 딴 데 하지 말고 여기 가봐. 꾸민걸 PC 가봐. 해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오신 만큼 아주 훌륭하게, 아주 정밀하게, 정성스럽게 이제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메모리도 보니까 18년 38주 차니까 18년에 구매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클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완전히 탈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분해하는 김에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CR2032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이제 500원짜리만한 전지 같은 게 동전전지, 코인 전지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압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교체하는 기준은 바로 3V 미만입니다. 2.99V다. 저는 교체를 해드리고 3V 이상이다. 그러면 교체를 하지 않는데, 지금 볼트 수를 보니까 3.1V를 해서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약 18년이니까 약 7년 정도 됐는데 양호한 수준이라 교체는 하지 않았고, CR2032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2032는 컴퓨터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코드가 꽂아지지 않았을 때 메인보드에서 그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과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방전이 됐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상한 메시지가 나와요. 메인보드 뭐 바이오스가 세팅이 초기화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시간이 초기화가 되었다. 그래서 뭐 특정 키를 눌러야 다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요 CR2032부터 먼저 교체를 하시고, 얘를 교체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보드 자체 결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칫솔 같은 것도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슬롯 부분 그런 거를 이제 클리닝하기 위해서 칫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U 쿨러에 이제 팬을 한번 떼봤어요. 지금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먼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접촉 불량을 야기하는 경우 같은 경우, 메모리 일단 접촉 불량이 있잖아요. 메모리 있는 부분에 접촉 불량을 야기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큰 충격이에요. 큰 충격. 내가 만약에 책상 밑에다가 컴퓨터를 두고 뭐 만약에 서든노트를 하고 있다. 근데 막 헤드샷 하고 있는데 막 뭐 폴스킬 막 하다가 딱 다리로 딱 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나가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해서 다시 키면은 계속 돌다가 꺼지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데고, 첫 번째가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동을 하셨거나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먼지로 인한 이제 접촉 불량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인한 접촉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바로 거의 다 팬 부분인데, 그리고 메모리와 가장 근접하게 있는 게 바로 CPU 쿨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소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을 제가 탈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방열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가 끈적끈적한 게 있죠. 이게 바로 서멀 그리스라고 합니다. 서멀 그리스랑 이 CPU와 CPU, 지금 머리통이 여기 살짝 보이죠? CPU 요 헤드 부분과 그 다음에 쿨러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청소하시다가 이거를 아주 반들반들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있어 해가지고 닦아갖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서멀 그리스는 재도포를 하는 목적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닦아낸다 그러면은 쿨러의 방열 팬은 돌고 있다 하더라도 스로틀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링이란 컴퓨터의 일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꺼지는 기능들이 다 요즘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도가 만약에 1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컴퓨터 전원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스로틀링은 바로 이 단계 전에 컴퓨터 열이 되게 내 쿨러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요. 그게 바로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갑자기 컴퓨터가 현저하게 느려지거나 뚝뚝뚝뚝 끊기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보셔야 될 게 바로 쿨러에 대한 쿨링 능력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멀 그리스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도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서멀 그리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약 7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재도포가 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시 재도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멀에 지금 이 쿨러 방열판을 고정하는 나사가 지금 오른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건 구형이죠. 구형은 뭐예요? 위에 부분에 나사 헤드가 없어요. 나사를 쉽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손으로만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사를 해서 딱 약간의 텐션을 느껴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완벽하게 고정을 하려고 하면 나사 헤드가 있어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리뉴얼 돼서 나온 거라 나사는 제가 오른쪽 거를
버리고 왼쪽 걸로 다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고객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했고, 써멀 그리스는 제가 아트릭사의 MX4를 이용해서 지금 재도포를 했습니다. 아트릭사의 MX4 아주 유명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정품에 한해서, 정품은 좋은데 요즘에 뭐 알리라던가 뭐 해외 직구로 인해서 짝퉁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면은 안 할인만 못하고 알갱이부터가 달라요. 짰을 때 느낌부터 여러 이제 업체 사장님들은 아실 텐데 조금 싸다고 샀더니만 달라요. 근데 정품은 진짜 야, 이래서 정품이구나 할 정도로 되게 좋은 CPU 그 써멀 구리스입니다. 이거를 사게 되면 어디 가서도 명함 정도는 내미실 수가 있어요. 잘 샀네. 좋아. 뭐 그거 평사 이상이죠. 자, 이걸로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쿨러 방열판도 지금 깔끔하게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죠. 그다음에 이렇게 재장착할 겁니다. 아주 이 쿨러도 되게 좋은 쿨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일단은 화면까지 뜨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메모리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켜봤는데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2018년 7월 13일 날 버전인데, 메인보드 바이오스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뭐 하드웨어에 대한 호환성, 안정성,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이게 가장 좋은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할 때마다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고 이 메인보드를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PC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 9년, 7년 정도 됐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패치 파일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8년 7월 13일 버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보드 제조사 기가바이트 제품이고 B360M DS3H 버전이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비전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1.1이 있고 1.0이 있고 해서 얘는 1.0 버전이었고 단일 모델이었어요. 얘는 간혹가다 모델 하나에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잘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리비전 버전은 왼쪽 하단 부분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하니까 2024년 1월 10일 날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었어요. F19. 지금 현재 버전은 F6이죠.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버그들이라던가 호환성 안정성을 위한 그 패치 파일들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최신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제조사에서도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지금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브릭스, 벽돌 증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를 괜히 해가지고 아주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뭐 CPU라던가 뭐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호환성적인 패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때도 중요하죠. 나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주변의 지인분, 뭐 삼촌, 할머니, 뭐 고모부, 이모부, 그다음에 뭐 외삼촌 뭐 다 문의를 하셔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변에도 없다 그러면은 주변 PC 수리점이나 이제 AS점에 가시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니까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F6에서 F19로 이제 업데이트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괄적인 뭐 청소 부분들은 다 지금 끝내놓은 상태고 쿨러까지도 다 달아놓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19로 지금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즈 된 날짜는 1월 10일이었지만 바이오스의 정확한 날짜는 2023년 12월 21일이었네요. 자, 어쨌거나 F19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이 이후로는 지금 지원이 중단된 듯 합니다. 혹여나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업데이트 파일을 올리겠죠. 지금까지는 얘가 제일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C를 켜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정도 된 거라 이제 하드웨어적인 간단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님께서 사용하다가 다운되는 속도, 그러니까 게임이 뭐 패치라던가 이런 거 받을 때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게임 중에 가끔씩 튕기거나 아주 뭐 이렇게
멈춘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 중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SSD, OS가 설치되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그 장치를 SSD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함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단하지만 하드 튠을 한번 봤는데, 그래도 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었어요. 250기가 일반 하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SSD가 아니에요. SSD가 250기가 된 게 아니고 250기가 일반 하드가 250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는 SSD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SSD 적은 용량을 하나로 넣고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의 용량, 적어도 500기가 이상, 1테라나 500기가 이상의 일반 하드를 달아서 중요한 데이터라던가 이런 거는 D로 분산해서 저장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는 C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50기가 뭔가 스름스름 냄새가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사용 시간을 한번 보니까 12,888시간, 이게 일반 SSD 사용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하드는 1634시간. 이거 같은 경우는 딱 그렇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일반 하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끔씩 이제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 시간이 C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고, 이거는 새 제품으로 초기에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게 맞다. 근데 너무 일반 하드를 작은 용량을 구매하셨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게 뭐냐면, 하드를 중고로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초기에 구매하신 제품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서든어택까지도 다 한번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그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진짜로 다 파악을 하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C,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직접 집에서 분가를 해서 집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PC인데, 서든어택, 뭐 피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서든어택이고, 이분도 랭킹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들어가 보면 별이 막 번쩍번쩍하게 많이 나오는 거.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리다, 그리고 모니터랑 연결하게 되면 조금만 움직이면 모니터 화면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커넥적인 부분이고, HDMI 케이블을 이용하셨는데 DP 케이블로 제가 변경을 해드렸어요. DP 케이블은 케이블 끝에 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가 않죠. 단 중요한 건, 나중에 컴퓨터 빼실 일이 있다 그러면 꼭 힌지를 눌러서 빼셔야 된다는 거. 그냥 무심코 빼시면은 단자가 파손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전면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먼지가 아주 이쁘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PC 내부 사진, PC 내부 사진을 보고 조금 다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사용에는 그냥 모니터 그 화면 출력이라던가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가끔씩 느리다라는 느낌, 뭐 이런 정도만 갖고 계셨는데, 내부를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는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신 분인데, 그 인터넷 BJ가 있죠. 인터넷 BJ가 추천해주는 PC를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일단 CPU가 인텔 12세대 12400F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4060입니다. 지금 CPU랑 그래픽카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16기가짜리 단일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게임용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잘못된 세팅이죠. 듀얼 채널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듀얼 채널 8기가 8개를 다는 게 훨씬 더 싱글 16기가보다 낫다라는 건 아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BJ 입장에서는, 추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일단 16기가를 달아놓고 나중에 불편하시면 16기가를 더 사세요 라고 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둔 부분 같은데, 어쨌거나 게임용으로 4060인데 명색이, 그러면은 8기가짜리 두 개로 아예 세팅을 해서 판매하는 게 어땠나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제 M.2 슬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SSD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SSD는 250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용량이 너무너무 맨날 빨간 거예요. 맨날 부족하고, 어느 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설치했던 게임을 지우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이제 호소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쿨러를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있나요? 에버레스트. 이거는 이제 정품 쿨러가 아니죠. 인텔 정품 쿨러가 아니라는 소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CPU는 정품이 아니라는 소리고, 병행 수입이라던가 벌크 제품을 구매를 하신 건데, 이거는 소비자가 알고 사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명시를 해놨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은 정품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P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고객님께 드렸고,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타내는 견적을 드렸습니다. 어딨나. 자,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타내는
연락처 나온 거 가리고 이렇게 견적을 드렸고, 첫 번째가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이제 SSD 용량이 맨날 부족해가지고 지워서 또 게임을 설치하고 또 다른 거 해볼까 하면 또 이거 지우고 또 게임을 설치하고 하셨는데, 그냥 SSD는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솔리다임 P44 프로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P41과 쌍둥이 모델이죠. 속도라든가 이런 거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주는 모델이고, 무상 AS 기간은 3년. 물론 이 규격에는 이 정상적인 이 7000대의 속도를 발휘를 못해요. 이게 반으로 줄어들어서 나오는데, 추후 이제 업그레이드라던가 PC를 바꾸실 때도 이 SSD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3.0이랑 4.0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저는 좋은 SSD로 장착을 추천해 드렸고, 그 다음에 PC 쿨러도 지금 12400과 지금 4060에 대한 예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PC 쿨러사의 팔라딘 400, 뭐 다 아시죠? PC 쿨러 팔라딘 400으로 제가 교체를 추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SN코어 DDR4 32기가짜리 3200으로 16기가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듀얼로 32기가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메모리 때문에 이제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16기가짜리로 그냥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가격은 제가 2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약간의 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SSD 같은 경우는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약 8만원 잡고, 그 다음에 PC 쿨러 같은 경우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데 한 17만원 정도 되는 사양인데, 이거를 또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다 드러내고 또 써멀 제도포라든가 재조립이 이루어지고 SSD 장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20만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은 제가 견적에 넣었던 거는 20만원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물건이 온 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솔리다임 P44 프로 512기가 SSD 이고요. NVMe SSD 속도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SSD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규격 12400에서는 이거에 대한 온전한 속도는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반타작이 돼서 나오는데 그래도 3000대의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다. 추후에 컴퓨터를 바꾸시더라도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3.0과 4.0의 그 가격은 미미했다. 4.0이라도 3.0에 꽂으면 인식을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얘는 뭐가 은박지에 가려져 있죠. 이 안에는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로 인해서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팔라딘 400, 이건 뭐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원체 유명한 쿨러라 요 정도 달아야 어디 가서도 아, 나 쿨러 잘 샀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얘는 이제 가족 사진들 찍어 놓은 겁니다. 요까지 세 가지 부품, SSD, 팔라딘 400,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이렇게 물건이 잘 왔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물건이 왔으니까 지금 오세요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시간에 쫓겨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 그러면은 물건 왔네요 라고 하실 거고, 만약에 끝까지 보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물건 언제 오나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 저도 지금 그 질문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1번 PC는 잘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해드렸고, 요 2번 PC는 이제 고객님께서 오시면 그 어떻게 또 제가 정비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그 정비되는 과정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알차고 좋은 정보였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